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사업이 특별법 발의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캠퍼스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어느덧 7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던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로 국내 조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이 2년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사업이 특별법 발의와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또 내년 초엔 캠퍼스 공사가 시작되면 일정대로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역시 규정에 담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과기원처럼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수진이랄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선발 기준 그리고 또 처우에 대한 그 기준들도 특별히 해야 되고 또 학사 운영이랄까 교과 편성에 대한 것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근거가 뒷받침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에너지공대 개교가 가능하도록 법안에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법안 부칙 3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설비, 교원 등의 기준을 갖춰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된 이후 시행령을 통해서 캠퍼스 교육시설 신축과 임대 교사 활용 등 대학 설립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너지공대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치다 보면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공사는 앞으로 넉 달여 동안 설계 작업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수진과 교원 확보 절차 역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든 학년 학생이 등교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314곳 가운데 95%인 29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원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고 중학교는 85개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61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두 계절이 오고 가는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 못해 춥게도 느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퍼지면서 포근합니다. 오늘 기온 분포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도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는 안개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오늘로 72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 반대 등에 부딪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다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연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특별법 제정 작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여순 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순 사건의 사회적 영향과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과거 사례 등을 볼 때 개별 입법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1기 과거사위원회가 여순 사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기를 해보고 부족하면 뭐 특별법 만들자. 그럼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지역 정치권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향후 법안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넘어간 상태로 이르면 이달 말쯤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리면 행안부 차관이 나와서 의견을 발표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의견을 발표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약속 지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말 출범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을 다룰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최소한 5년 정도는 가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여순 사건이 여전히 특정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선 여순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50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모두 28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 입건 수는 13% 정도 늘었지만 구속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2010) 국정감사 기간이 절반을 지났습니다.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사안들과 지역 현안 살펴보면서 중간평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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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전반적인 평가도 함께 들려주시죠. 예, 국감 현장에서 유행어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래서 국감을 하는구나 하는 딱 그렇게 내용적인 충실한 장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십성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앞에 두고 나훈아의 그 테스형 노래가 울려 펴지기도 했었는데요. 요트사로 미국으로 간 강경화 장관의 남편을 두고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유행어가 좀 나오기도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김 빠진 국감, 맹탕 국감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국감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역대 국감 현장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사건은 그 2002년도 국감에서 현대의 5천억 상당의 대북송금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장으로 취임되어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기도 했었고요. 굉장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감은 사실상 야당에게 기회의 시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에서 신청한 국감 증인 중 채택되지 못한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국감 현장에서 밀어붙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외에
현재 지지율 답보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한빛원전 3호기가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됐다고요? 예, 저도 좀 뉴스를 보고 놀랐었는데 쉽게 말하면 한빛원전에서 지금 상당 수백 개의 그 구멍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철근까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께서 국감 현장에 나와서 그 시공업체인 현대의 그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을 했는데 법률상 어떻게 이거를 하자 보수를 할지를 언급하지 않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겠다라는 내용이 좀 저도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빛원전 그 단위마다 누적 손실액이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장 해임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역 이슈 중에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있죠. 지금 광주노동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10건의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노동청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 즉 보고 누락사안입니다. 누락사안인데 광주지방노동청장 역시 국감 현장에서 그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산재 10건의 누락 보고 이외에도 약 40여 건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역시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올림 등 그 백혈병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산재에 관해서 보고 누락이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금 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제도적으로 형량을 좀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국감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법사위 국감 장면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블랙홀로 지금 보이는 김봉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중앙지검과 주무부처인 남부지검에 이제 국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취임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 의원들의 질기고 긴 성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로 선박 발주가 줄어들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 조선사인 대한조선이 유럽을 중심으로 2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엔진과 배관 등을 설치하고 10개로 나뉜 대형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라막스급으로 불리는 11만 5천 톤급 유조선을 건조하는 막바지 공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제 탑재 계획인데요. 의장 공정하고 탑재 공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공정은 지금 한 80% 정도 진행 중이고요. 탑재 공정은 거의 90%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력 선종인 원유 운반선의 건조 기술이 축적되고 생산 기간도 단축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이 현재 확보한 물량은 모두 18척. 비대면 수주를 이어가면서 2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올해 수주 목표의 30에서 4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대한조선은 유조선 분야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60%를 달성했습니다. 한 선종만을 집중해서 건조해 가면서 그 선종에서 원가 경쟁력을 획득하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선도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조선은 이와 함께 해양 원유 시추 현장에 투입되는 셔틀 탱커를 수주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도전하면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는 지난해 2,014건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6년 1,000건을 넘긴 전남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건수가 증가한 뒤 작년에는 2,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도 매년 발생해 2017년 2명, 2018년 3명, 지난해에는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0억 원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과 50대 목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35살 A씨와 목사 52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교인 630명을 상대로 기아차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30억여 원을 받아챙겨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목사 B씨는 구직자 수십 명으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직접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차량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구조해준 소방대원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봇의 역할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로 어떤 물건이든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로봇이 삼계탕을 만듭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생닭과 밤, 대추 등 재료를 차례로 넣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불도 켭니다.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가 자칫 으스러지기 쉬운 포도와 두부도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고 옮깁니다. 상자에 담긴 사무용품도 형태와 상관없이 손쉽게 집어듭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만능 그리퍼는 부드럽고 유연한 표면이 잡고자 하는 물체에 닿으면 형태에 맞게 변형됩니다. 표면도 단단하게 변해 공기로 흡입하거나 마치 양손으로 물건을 잡듯 들어올리는 원리입니다. 타지하고 난 다음에 형상이 변하고 난 다음에는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 대상 물체에 아주 적합하든 최적화된 그리퍼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의 공정뿐만 아니라 요리와 서빙도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비대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국내 특허를 취득했고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갑니다. 섬진강 댐강과 용담댐 등 4곳의 하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늘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국무총리실 산하 피해조사위원회 구성과 합리적인 피해 배상은 물론 청구된 국민감사에 조속한 착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댐 수위 관리 규정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태풍 등으로 광주 지역 구조 구급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구조 건수는 4,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18건이었던 순환 구조는 올해 379건으로 급증했고 자연재난과 관련된 출동은 464건으로 작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급활동은 48,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4%가량 감소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이송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부산 모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의 요양시설에서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도내 요양병원 90곳과 요양원 308곳 종사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도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량이 많은 광주 근교권 시군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해남 우수영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내년 하반기 개통됩니다.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총 길이 960m의 노선으로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설치됩니다. 지난 5월 착공한 이번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23%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해 9월에 열리는 명량 대첩축제 전 본격적인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평균 농지가액이 1제곱미터당 12,9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평균 농지가액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1제곱미터에 103,73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남도 내에서 가장 비싼 농지는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농지로 1제곱미터에 34만 5천 원, 가장 싼 농지는 완도군 청산면에 위치한 농지로 1제곱미터당 6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를 덜 생산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도 공유하는 일명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광주에도 열렸습니다. 광산구 송정마을 카페 20에 위치한 한걸음 가게인데요. 대나무 칫솔이나 밀랍랩, 고체비누, 천연세제 등 환경에 부담 주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12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광주과학관에서는 세계적인 천체 사진가 권호철 작가의 특별 강연과 파페라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천체 투영관 돔 콘서트인데요.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며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현장을 돌아보는 코스모스 오디세이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공간, 집은 가족 구성원들의 기억과 컨디션에 따라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집에 대한 기억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가 드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나래 작가는 기억이 모여 왜곡되고 새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친숙한 듯 낯선 감상을 선사합니다. 광주시향 11시 클래식이 4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인데요. 이번 공연의 주제는 라발스로 왈츠의 우아한 움직임과 신비로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려한 음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가 사라사테 찌고이네르 바이젠을 연주합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워낙 커서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오늘도 기온 분포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시작하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도 구름의 양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오늘 광주와 무안공항에서는 안개 때문에 오전 중에는 항공교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념해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광주의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안팎, 영암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광주는 흐리기만 하겠지만 남해안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